아이언 125 구매 설명서입니다. 새로운 프로모션으로 인해 엄청난 문의가 들어와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유로5 시대입니다. 요즘은 고장 없는 바이크 시대입니다. 아이언 125의 기본 가격을 299만원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매뉴얼 바이크를 이 가격대에 판매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원리킹되는 스턴트 바이크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는 매뉴얼 바이크라고 합니다. 유로5가 시작된 후 가장 최근 신차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나에겐 꿈의 바이크 아이언 125입니다. 이러한 멋진 디자인 그리고 성능을 가진 바이크를 출퇴근용으로 활용하긴 아깝겠죠. 당연히 주말에 라이딩도 할 만큼 충분한 매력을 가진 바이크인데 지금 구매 적기라고 합니다. 출퇴근용은 아무리 많이 타도 1년에 2000km 정도밖에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굳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지갑을 얇게 하지 않고 매뉴얼 바이크를 살 수 있는 프로모션이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299만원에 아이언 125를 바로 집 앞까지 딜리버리 서비스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당일 배송 원칙이라고 하며 지방은 1일에서 2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프로모션의 내용을 시작해보겠습니다. 기본 아이언 125 299만원은 AS 기간 한 달이며 1000km 보증키로수라고 합니다. AS 3개월 2000km, 보증키로수 아이언 125 가격은 319만원, 6개월 5000km AS 보증키로수 아이언 125 가격은 329만원이며 12개월 1만km AS 보증 아이맥스 가격은 349만원이라고 합니다. 착한 스쿠터의 이름대로 위드 코로나 프로모션 시작을 알린 지 한 달 동안 많은 관심과 문의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행사 제품이 품절되기 전에 구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 오토바이 새로 나온 거예요? 너무 이쁜데? 아,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아이언 125라는 모델이거든요. 아이언 125요? 네, 거기 국내 착한 스쿠터에서 출시한 새로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뉴얼 바이크인가요? 네, 매뉴얼 바이크죠. 스쿠터 아니에요. 네, 이거 헤드라이트는 LED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할로겐이 아니고 LED 헤드라이트예요.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헤드라이트 주변에 들어간 게 이게 아이라인인데 면발광이거든요. 옆발광이요? 네, 맨발광 아이라인인데 이게 디자인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걸 채택을 했고, 또한 이제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할로겐보다 몇 배 더 밝은 LED 헤드라이트를 쓴 거거든요. 네, 지금 빛이 너무 강해갖고. 네, 색상도 할로겐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주황색이거든요. 네. 근데 주황색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소비자들이 되게 촌스럽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거 이제 그 제조할 때에 그 할로겐 헤드라이트보다 훨씬 비싸지만 그래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니까 안전 때문에 LED를 해달라 해서 이걸 다 서로 채용을 한 거죠. 그게 기본으로.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이게 가격이 좀 비싸면 네. 조금 할로겐으로 싸게 해갖고 오토바이 판매가를 좀 낮춰서 팔면 더 좋지 않나요? 물론 가능도 하죠. 가능도 한데 할로겐으로 했다가 거의 이제 LED로 이제 바꾸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해서 LED를 바꾸려면은 이걸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데 네. 전체를 안 바꾸고 그냥 전구만 바꾸시는 분이 있는데 그 전구를 바꿔도 차후에 뭐 경찰서에서 소환 통보가 와요. 추sul 요구를 해서 이거 불법인데 왜 이걸 LED를 달았냐. 당시에 이 벌금도 내야 되고 다시 떼고 원상복귀도 시켜야 되거든요. 졸지에 오토바이 하나 사가지고 범죄자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아, 그럼 불상사는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LED 헤드라이트를 채용을 한 거죠. 이게 기본으로 순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본 네. 할로겐 돼 있는 걸 LED로 바꾸면 안 된 불법이라는 거죠? 당연하죠. 예전에 혹시 이제 혼다 CG라는 제품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CG1료요? 네, 혼다 CG의 그게 이제 할로겐 헤드라이트인데 이제 네모난 헤드라이트가 있거든요. CG가 네. 네모난데 그 사람들이 다 보기 싫어서 동그란 걸로 교체를 했어요. 네. 근데 그런 동그란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그게 불법이에요. 그런 등화장치를 마음대로 임의대로 바꾸시면은 그게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타시려면은 이 순정으로 나와 있는 LED를 타시는 게 가장 좋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럼 이 서스펜션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서스펜션 수입하는 분들 아니면 이제 제조하시는 분들 보시면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적립식 서스펜션을 장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이 운전자가 주행하면서 주행 성능이 좀 뛰어나게끔 그리고 또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 독립식이 아닌 도립식 서스펜션이라고 채택한 거죠. 이게 기본으로 나와요. 저가형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거의 독립식 포크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고가의 오토바이 뭐 리터급 같은 경우에 뭐 300cc 이상 넘어가는 것들
물론 이제 뭐 카페 바이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것도 있지만은 거의 R차 같은 경우에 속도가 좀 많이 나는 거 있죠. 네. 그런 레플리카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아니 100% 그 레플리카 같은 경우에 속도 뭐 1000cc 리터급 뭐 얘네들 넘어가는 것들은 100% 도립식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고가에 들어가는 차량의 서스펜션을 이 아이언에는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타이어 이 캘리퍼나 중간에 들어가 있는 차체가 네.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 디자인이 이쁜데 네. 이 가운데 차체 이 모양은 그냥 디자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혼다 MXS 같은 경우는 이런 처리가 따로 갖고 나오지도 않아요. 걔네는 그냥 여기 일자로 이렇게 내부를 뜯어보면 이런 식으로 일자로 그냥 하나 딱 들어가고 말는데 네. 이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이 트러스트 구조로 해서 또 하나를 더 뗀 거예요. 양쪽으로 한 세트로. 그리고 또한 이제 디자인적 요소로도 보시면 알겠지만 블랙 앤 레드 되게 예쁘잖아요. 이태리 감성을 좀 살려서 네. 그것도 뭐 여기 보시면 쇼버 같은 경우에도 모노쇼인데 얘도 갖고 다 여기 레드로 넣고 그다음에 브레이크 캘리퍼 같은 경우는 다 레드로 집어넣는 포인트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머플러가 되게 특이한데 얘는 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마 국내 지금 그 미니바이크 나온 것 중에서 머플러가 가장 이쁘지 않을까 판매되고 있는 모델 중에서 혼다 MXS가 있고 이런 미니바이크 기종으로 그다음에 MXS 크롬 그거 있고 TNT 125가 있고 뭐 브레이크 아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얘가 아마 국내에서 가장 예쁘다고 저는 이제 자부하거든요. 네. 그것들은 이제 머플러가 하나짜리가 돼 있는 거 있고 기껏 해봤자 2개짜리가 있는데 얘는 3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밑에 이게 이제 소음을 잡아주는 도시락통이 있어요. 그냥 뭐 편하게 도시락통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소음기예요. 소음기가 이게 소음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이 안쪽까지 쭉 네. 네모나게 돼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소리도 너무 크지도 않고 되게 정숙하면서도 디자인은 상당히 예쁜 그런 머플러거든요. 그래서 이 머플러가 어떤 머플러를 형성했냐면 이태리 MV스타 아구스타 그 브루탈레 머플러를 그대로 재현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MV 아구스타요? 네, MV 아구스타 브루탈레 머플러를 그대로 재현한 거고 아까 그 지금 한번 보시면 잠깐만요. 이 헤드라이트도 마찬가지면은 두카티 헤드라이트 거의 판박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디자인 헤드라이트 자체가 상당히 예뻐요. 아마 뭐 다른 기종 뭐 이 미니바이크 중에서도 이 헤드라이트 자체가 가장 예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헤드라이트를 선택한 거거든요. 동글동글한 거 집어넣으면은 뭐 할로겐 집어넣었을 때랑 이렇게 면방광 아이라인 집어넣고 LED 딱 집어넣을 때랑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또 옆에서 보시면 이쪽으로 보세요. 이게 헤드라이트가 이게 직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살짝 비스듬하게 누워 있거든요. 아, 네. 이게 그러네요. 이제 그 이태리 감성을 살린 거기 보면은 이태리의 그 아구스타 이런 것들 보시면 다 이렇게 살짝 비스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거의 형상을 거의 유지하거든요. 거기에 이 계기판 이 매치를 딱 정확히 맞춘 거죠. 이 휠은 이게 캐스팅 휠이라는 거죠? 휠도 되게 이쁘게 생겨갖고. 휠 자체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휠이 일반적인 뭐 스포크 휠 비슷하게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2가지 모델이 있어요. 아이언 125가 모델이 그거를 넣으면은 원가는 되게 싸져요. 근데 얘는 어떻게 했냐면 휠을 보시면 모양 자체가 그냥 투닝 자체의 휠이에요. 이 투닝 휠을 채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왕하는 거 이게 그 아이언 125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타면서 휠 자체가 간지난다 그런 거를 더 어필하기 위해서 이게 고가의 그 투닝 휠을 아예 집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냥 순정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좀 저렴한 거는 어떻게 되냐면 한 줄, 두 줄, 뭐 세 줄, 네 줄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 명령이 돼 있거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뭐 비행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지만 자동차 휠 같은 경우에 아시잖아요. 그 뭐 그냥 스페셜 모델 아닌 경우 같은 그냥 일자로 다 돼 있는데 네네. 이제 뭐 스페셜 모델 같은 경우는 다 이런 이제 투닝 휠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가격도 더 비싸고 여기에 이제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투닝 휠을 기본적으로 넣어주는 해서 만족할 수 있게끔 많은 유저들이 더 탄생할 수 있게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어 왔죠. 그리고 또 훨씬 더 튼튼하고 미관적으로 상당히 예쁩니다. 여기에 딱 맞게끔 했거든요. 이게 그냥 일자로 돼 있으면은 그렇게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고민 많이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네, 휠이 굉장히 눈에 띄는 네. 디자인이라서. 네, 입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앞뒤 브레이크는 다 디스크 브레이크로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앞뒤 다 디스크 브레이크고요. 뭐 이제 고객들이 뭐 드럼식 브레이크보다는 디스크 브레이크가 훨씬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디스크 브레이크를 채용을 했고 거기에 플러스적으로 이게 연동형을 채용을 CBS 방식으로 채용했거든요. 보시면 뒷브레이크도 밟으면 되겠지만 앞브레이크 잡았을 때 앞뒤 같이 브레이크가 들 수 있게끔 만드는 게 CBS 방식이거든요. 아. 그 방식으로 그대로 채용을 했어요. 이게 뒷브레이크 발판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앞뒤가 연동돼서 잡힌다는 거죠? 그렇죠. 앞브레이크만 잡아도 앞뒤가 같이 잡히는 거죠. 아, 그래서 타실 때 그냥 앞브레이크 천천히 잡고 타시면 돼요. 아. 그러면 같이 앞에 뒤에 브레이크 잡히면 해서 뭐 안전하게 타고 다니다가 그다음에 정급할 때 아주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다 그랬을 때는 뒷 브레이크 한 번 더 밟아주면 빠르게 쓸 수도 있죠. 아. 네. 이 시트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 시트는 따로 돼 있는 건가요? 네, 불량이고요. 시트도 이제 키로 보시면 이거 뭐 이렇게 키로 열 수도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아. 네. 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촉하고 열고. 그리고 이 시트고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시트고는 720이에요. 720이요? 네, 여자분도 키 작은 여자분도 타기 상당히 편하죠. 근데 보통 시트고가 높아서 못 타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뭐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간에 신장이 좀 작으신 분들은 좀 타기 불편하시는데 얘는 시트고가 워낙 낮다 보니까 보시면은 양 발이 너무 편안하게 가요. 네, 뒷면에. 그래서 좀 간단하게 뭐 주행하기 너무 편하죠. 이게 시트가 높으면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막 만약에 중심을 잃으면은 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걸 위험자가 없어요. 두 개 양쪽 발이 너무 편하게 가니까 이 마음에서 오는 그 안정감이랄까? 그 안정감으로 인해서 이걸 가지고 논다고 보시면 돼요. 타시다 보면 정말 편하게. 그래서 아이언 125의 장점이 이 시트가 낮다는 거.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예 뭐 네. 살짝 뜨는 것도 없이 다 닿네요. 그렇죠. 아. 신장이 한 160, 한 이 정도만 되셔도 이게 양말 닿을 거고, 그 다음에 한 150 되더라도 여기 살짝 들리지 않을까. 아. 거의 다 닿는다 보시면 될 거예요. 150도 거의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사장님이 지금 무릎을 굽힌 상태인데도 발이 다 닿 있네요. 편하게 여기까지 가니까. 여기 무릎이 좀 살짝 굽히잖아. 이렇게 되는 건데. 그리고 아까 쇼바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이게 아까 모노쇼크라고 하셨나요? 네. 그 쇼바가 이게 그 오토바이 아이언 125의 디자인을 이제 요소를 해칠까봐서 보통 일반적인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쇼바가 뒷쇼바가 두 개로 양쪽으로 달려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날렵함이 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중간에 모노쇼크를 딱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운전자가 이 모노쇼크의 편안함이란 게 이 더블 쇼바랑 모노쇼크하고 차이가 거기 차이에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편안하게 주행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이제 디자인 쪽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쇼바가 두 개가 양쪽 달려있다 생각해 보세요. 디자인 요소가 얼마나 웃기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뒤에도 한번 봐보세요. 머플러랑 이 머플러의 디자인을 해치하면서 여기 모노쇼크가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예쁜 거죠. 뒷모습도 여기서 살짝 여기 찍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아무도 걸리는 게 없으니까 굉장히 날렵해 보여요. 날렵하고 상당히 예뻐 보이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을 만든 거죠. 예전에 혹시 이제 그 효성의 엑시브라는 모델이 있는데 네. 그 모델이 보면은 양쪽으로 쇼바가 두 개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이 디자인 요소를 해치니까 이 모노쇼크 보시면 여기 안에 보시면은 이 봐보세요. 모노쇼크 있죠? 여기 이 브라켓을 다 만들어서 이 쇼바를 다 만들어서 이렇게 다 집어넣고 하는 비용이 거의 그 당시에 한 5, 6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 돈을 다 지불하면서 이 모노쇼크를 만들었어요. 그만큼 이 디자인을 되게 중요시 여겼던 거죠. 그 당시 그분들도. 근데 이 지금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이 모노쇼크가 그냥 기본 채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뭐 돈을 그냥 바로 아끼는 그런 돈이 자동으로 아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디자인은 뭐 손색이 없고요. 아이언 125 키인가요? 네. 예, 아이언 120 키고요. 이렇게 키가 이렇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평상시에는 잭나이프 키를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 될 거예요. 얘는 집에다 보관하시면 되고. 아 같은 키. 네, 같은 키고 이렇게 이제 보이진 않죠? 이런 식으로 돼 있다가 키를 이 버튼을 딱 누르면은 오. 네, 잭나이프처럼 딱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키를 그대로 집어 넣으시면 돼요. 계기판 색깔이 초록색이네요. 네, 이게 초록색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매일 탈 때 기분에 맞춰서 색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계기판 색깔을요? 그럼요. 보시면은 여기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게 아, 빨간색도 바뀌고 오. 다른 색상 뭐 7가지 색상이 바뀌는 거예요. 아, 오. 네, 자기 맞춰서 그날의 기분에 맞춰서 그냥 맞춰서 타시면 돼요. 아. 이게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틱. 그리고 이제 이 계기판에 보시면 오른쪽에 네. 설명해 드릴게요. 오른쪽에 이제 기름 게이지, 그다음에 속도계, 그다음에 이제 뭐 시간, 그리고 여기는 인디케이터예요. 여기 단수도 다 나와 아, 있어요. 육각형 아니에요? 네, 2단을 넣었을 때 이렇게 아, 네, 이건 진짜 인디케이터가 다 편리하네요. 기본으로 돼 있죠. 이 초보자들이 자기가 몇 단인지 몰라가지고 이게 실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뭐 주행하다 보면 이 1단인가 3단인가 몰라가지고 시동 꺼뜨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네. 이 자체 아이언은 인디케이터가 있어서 자기가 몇 단인지를 다 나타내 주니까 여기서 이제 2단에서 1단이니까 살짝 내려도 중립하기 더 편해져. 중립은 중립 표시가 따로 있네요. 네, 그럼요. 초보자뿐만 아니라 이제 익숙해 이게 많이 많이 탔다는 분들도 이게 인디케이터가 있고 없고 차이를 이 불편함을 갖고 호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으면은 되게 편하다고 그러세요. 근데 없으면은 이게 왜 없지? 가끔씩 하고 이분들도 실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인디케이터 있는 차를 찾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인디케이터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큰 장점이죠. 선생님, 이거 타이어가 되게 굵어 보이는데 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타이어예요. 타이어는 보시면 인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인치고요. 일반적인 스쿠터 같은 경우에 10인치가 많이 돼 있거든요. 네. 10인치보다 좀 더 큰 사이즈 12인치를 장착을 했기 때문에 휠 자체가 좀 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안정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타이어 폭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다른 거 같은 경우 110짜리, 100에서 이제 110짜리, 그 예전에 X15 같은 경우도 한 90짜리도 있었거든요, 앞에. 네. 근데 얘는 타이어 자체가 거의 앞 타이어도 광폭에 준하는 120 사이즈예요. 아. 이 120에 70에 12. 뒤에 12는 인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휠 인치. 그리고 이제 120이라는 건 이 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폭 자체가 120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성이 뛰어나다 보시면 되고, 뒤에 한번 보시죠. 뒤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타이어가 상당히 굵어 보이죠. 네. 앞에보다 더 굵은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그래서 예전에 X15 같은 거 나왔을 때, 효성이 X15 나왔을 때 얘가 110짜리였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 타이어를 다 바꿨단 말이에요. 어떻게? 130짜리로, 이 광폭 타이어로. 아. 이 정도는 돼야지만이 차도 이 뒤에서 봤을 때 모양도 예쁘고, 그 만약에 90짜리, 110짜리 달면은 되게 빈약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130짜리 달면은 차가 되게 꽉 찬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실제적으로 이제 주행해도 이 면적, 도로 면적에 닿는, 지면에 닿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브레이크 성능 자체도 상당히 훌륭하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으로 130짜리를 갖고 채용을 해서 그냥 신차 나갈 때 바로 이걸 출고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얘는 옵션, 어찌 보면 옵션인데 그냥 기본으로 장착돼 나오는 거예요. 돈 들어갈 게 없겠죠. 그런 부분들이. 차체에 비해 타이어가 크니까 되게 안정감이 더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발판이 두 개가 있는데 뒤에 거는 동승자용인가요? 네, 뒤에는 탱담 발판인데 뒤에서는 탔을 때 이제 이렇게 딱 펼칠 수 있고 접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넘어져도 이게 부러지지 않겠죠? 넘어져 툭 하면서 이게 딱 접히니까. 네. 그리고 앞에 발판도 보시면은 이게 고정형이 아니에요. 만약에 넘어졌을 때 자동으로 접혀요. 이렇게. 아, 접이식이. 접이 판을 쳐지는 거, 접혀지는 거. 탄력이 상당히 좋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망가지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깜빡이인가요? 예. 그 깜빡이고요. 아, 깜빡이도 LED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이언 125가 풀 LED예요. 등화 장치 전체가 뭐 할로겐 전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보시면 이쪽에 그 밤에 보시면은 LED라서 엄청 밝거든요. 네. 이 밤에 보는 거랑 지금 보는 거 많이 다르지만 전기도 덜 먹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크게 하려고 크게 하는 것보다는 되게 짧게 하면서도 광량이 높게끔 해서 이거를 만드는 거라서 뭐 날렵하고 되게 예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얘는 출고되면 비상 깜빡이는 따로 별도로 달아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비상 깜빡이도 아예 기본형으로 다 맞췄어요. 아, 이 기본 장착이 돼 있는 거예요? 스위치에 비상 깜빡이가 다 있습니다. 아, 예, 누르시면은 여기 계기판에도 비상 깜빡이 나오지만은, 예, 그다음에 이쪽 앞에 비상 깜빡이가 다 나오게 돼 있죠. 별도로 달 필요가 없네요. 네, 비상 깜빡이 달려면 또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님의 이제 편의를 생각해서, 아시다시피 이 비상 깜빡이 있고 없고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지만, 이제 초보자들이 혹시 이제 이 매뉴얼에 이게 지금 이제 아이언 125가 매뉴얼 바이크잖아요. 네. 매뉴얼 바이크에 익숙하지 못해서 천천히 가야 돼요. 그런데 천천히 가려고 한다면은 비상 깜빡이, 비상 전면등을 켜지 않고
도로에서 천천히 가다 보면 뒤에서 빵빵거려요. 왜 이렇게 천천히 가냐? 응? 좀 빨리 가면 안 되냐? 그렇지만은 비상 깜빡이를 점등하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뒤에 차들이 저 앞에 가는 저 오토바이가 이 차량에 대한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래서 천천히 가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양보를 하고 차가 그냥 추월해서 앞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비상 깜빡이에 이 있고 없고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초보자들은 사실 어찌 보면 기본으로 필요한 게 비상 깜빡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달려 있어야 될 게. 혹 없다 하면은 꼭 필수적으로 달아주는 게 가장 좋죠. 이 옆에 있는 건 깜빡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건 무슨 버튼인가요? 이건 킬 스위치거든요. 킬 스위치요? 네, 킬 스위치인데 운전자가 이제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악셀이 추운 날에 타다가 이제 악셀이 얼어가지고 만약에 RPM이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키를 이제 주행하다가 키를 끄려면은 핸들을 놔야 하잖아요. 놓고 이 키를 메인 키를 꺼야 되는데 그러면은 한쪽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자 시동이 걸려 있어요. 걸려 있는데 여기서 시동을 끌 때 굳이 여기서 키를 돌리지 않아도 이 버튼으로만 손을 잡고 있잖아요. 두 개 다. 여기서 딱 끄면은 시동이 꺼지게끔 돼 있죠. 바로요? 네. 그래서 이제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시동을 끄기 때문에 위험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걸 배려해서 만든 게 킬 스위치예요. 이 핸들 잡아주는 게 조금 특이해 보이는데 이거는 무슨 용도인가요? 이거요. 보통의 이제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핸들 포스트가 되게 낮거든요. 낮지도 않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2cm 정도만 올라와서 이 핸들을 딱 잡아주는 역할밖에 안 하는데 얘는 핸들 포스트를 따로 만들었어요. 다시 추가를 한 거죠. 추가를 해서 운전자가 좀 편하게 주행할 수 있게끔 핸들 포지션을 좀 높인 거죠.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돼요. 이 핸들 포지션이 너무 낮으면은 몸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이게 주행할 때 좀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이 핸들 포지션을 원래 이제 튜닝용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튜닝용으로 다 별도로 장착을 해야 되는데 얘는 기본용으로 포지션이 이미 핸들 포지션이 올라와 있어서 주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편안하거든요. 아마 이 미니바이크 중에서는 포지션이 가장 편안한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 핸들 포지션이.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타보신 분들은 정말 편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